네, 안녕하세요. 세종대왕의 홍성준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대단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아니. 네, 오늘 또 그 빌딩 시장에서 진짜 요즘 빌딩 시장에 대해서 진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딩 시장에 이제 나왔는데 이 출연자분을 한번 직접 한번 말씀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는데, 네. 다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딩이라고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네. 다양한 빌딩이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빌딩. 다양한 빌딩에서 나오신 이제 우리 출연자분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딩 부동산 중개법인의 유튜브 다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다비드라고 합니다. 다비드. 역시 다비드처럼 잘생겼어요. 아니, 이게 다딩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딩이니까 좀 다로 시작하는 거를 조금 닉네임을 생각을 하다가 다로 시작하는 게 그 다비드밖에 딱히 생각이 그렇죠. 나지 잘생겼다. 않더라고요. 이런 거. 그런 거보다. 근데 이제 그쪽 여자분이 딱 우리 유튜브 담당자가 계시다. 네. 우리 회사의 뭐 얼굴마담 이런 건 그죠? 그렇게 또 전달 받으셨군요. 아니 우리 회사의 얼굴마담이시고 이분이 나가야지 좀 이제 이 다딩이 산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회사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으신 그런 거죠. 그것보다 제가 일단 회사 돌아가면 커피를 그분에게 한번 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빌딩 시장도 많이 이제 경쟁이잖아요.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사실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치열한 전쟁을 모르니까. 그럼 이게 사실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 정보라는 게 사실 서로 회사끼리는 공유를 전혀 안 하잖아요. 야, 여기 완전 스파이 동창이 열렸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매물이 있어야지 고객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네, 그렇죠. 좋은 매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중개법인들, 그러니까 빌딩 부동산들이 서로 이렇게 떼어져 나온 거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또 새로 창업을 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또 그냥 뭐 아시니까 방법을 어떻게 좋은 매물을 찾는지, 알지구나. 물색을 하는지 아시니까 이분이 나와서 똑같은 매물들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 강남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건물주분들의 뭐 전화번호라든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인지된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시다 보니까 창업을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똑같은 뭐 매물이나 좋은 것들은 다 돌고 돌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 그치?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도 2022년이 이제 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빌딩을 그래도 난 찾아야 되겠다. 그 상업용 부동산의 전망을 좀 듣고 싶다. 네. 분석을 한번 해달라. 전문가로서. 그러면 네. 어떻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빌딩 시장 2022년이 아주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왜냐면은 2019년부터 슬슬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2020년하고 2021년 피크를 찍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이제 제로금리를 낮췄었죠. 제로금리 낮추고. 제로금리를 낮추고 이제 뭐 유동성을 막 양껏 풀었으니까. 그래서 대출이 되게 쉬워지고 대출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뭐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상승했죠. 근데 또 그와 동시에 또 정부 쪽에서는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LTV를 규제를 했었고, LTV 규제. 네. LTV 규제를 하니까 이제 돈은 있는데 이제 매입을 하기에는 아파트를 또 중과세를 받기에는 너무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만한 이제 흐름들이 유동성이 빌딩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빌딩은 한정적인데 토지는 한정적이죠. 그렇죠. 부증성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부증성인데 이제 돈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 가격이 정말 강남 같은 경우에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됐죠. 집값뿐만 아니고 집값만큼 강남 건물 가격도 그만큼 더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2022년도 만약에 그렇게 오를 거냐라고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작년이나 2021년보다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금리가 인하돼서 이렇게 어떻게 오를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왜 SEC라고 하죠. SC. 네, SEC라고 해가지고 한창 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비둘기파 매파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이제 비둘기파가 죽고 매파가 슬슬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올해 뭐 7번의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고, 뭐 19차례에 걸쳐서 계속 할 거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은 대출을 할 때 부동산을 계속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레버리지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입을 하는 건데,
금리가 뭐 건물 아시다시피 수익률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가 거의 없어요. 3% 없어요? 3%가 없습니다. 이하, 3% 이하군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3%다 이하예요. 예, 이하, 예. 2% 중반대만 해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대출하는 금리가 3%나 그 위로 뜨게 된다면은 레버리지 효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물 가격은 또 그만큼 뛸 수가 없는 거고 100억이 뭐 200억, 300억 되면 수익이 낮아지게 될 텐데 근데 그러면 대출 이율을 넘어서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RTI라고 하는데 임대 수익이 줄어들면은 이제 계속 손해 보면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들 텐데 아마 그 아파트 시장처럼 국지적으로 뭐 신축이나 아니면은 뭐 강남 위주로만 조금씩 오르고 나머지들은 조금 이제 보합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특히 아까 전에 여쭤보셨던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직은 뭐 출범을 아직 한 건 아니지만 당선인이지만은 지금 웬만하면 부동산 LTV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를 조금 뭐 2022년 2020년 전으로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면은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도 또다시 아파트로 흘러갈 수 있기는 하거든요. 아파트로 흘러가면은 원래 아파트에 뜨는 그 자금들이 전부 다 올라왔던 건데 이게 안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분산 효과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여전히 국지적으로 그리고 오를 곳은 오르고 그리고 충분히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과도 같은 것 같아요. 주식도 왜 장이 좋아도 잃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안 하지만 제 주변에 아무리 좋아도 잃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주식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렇게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처럼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컨셉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고 해도 분명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있을 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사실 이 건물주 되시려고 이렇게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으시죠. 예, 많으시는데 사실 이런 전망을 또 듣다 보면 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아파트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시장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또 이렇게 돌고 도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뿐만 아니고 지방 방송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소스도 많고 또 뭐 부동산 정보원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뭐 정보들이 흘러 넘치는데 빌딩 시장은 그렇게 흘러 넘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빌딩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물론 뭐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 일반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일반인들 접근하기 어려운 조금 더 위에 있는 시장에서의 정보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이 빌딩 쪽은요, 여러분 이제 거의 마지막에 거의 하는 그쪽이거든요.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니 돈이 사실 이 빌딩 하려면 최소 못해도 15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최소 최소 15억이면은 대출 다 받고 하려면 네, 그렇죠.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시려면 근데 이제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15억이 일반 저기 대한민국에서 15억 이상 있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거의 그렇죠. 거의 대한민국 거의 상위 1%의 투자가 진짜 빌딩 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꿈은 다 이제 빌딩 건물주일 거예요. 전부지 위에 건물주라고 하니까. 다 그 꿈이 다 그쪽으로 가시고 있는데 처음엔 대부분 소액 투자를 먼저 하시거든요. 뭐 아파트 갭 투자부터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빌라 갭 투자도 근데 하고. 다들 마음속에는 다 이쪽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현재 지금 빌딩 하고 있지만 향후 빌딩을 이제 매입하려면 계속 그런 거 이제 연예인들 기사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기사 나오면 아 그래 나도 이제 빌딩 사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빌딩 사려면 이제 빌딩 전문가분들 맨날 만나서 요즘에는 얼마 있으면 최소 얼마부터 그러니까 최소부터라도 한번 사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진짜 10억만 모아서라도 일단 뭐 조그만 거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죠. 네,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뭐 20억 있어야 돼, 30억 있어, 좋은 거 살려면 20, 30억 있어야 돼. 그러면 20, 30억 또 언제 모으냐고요. 맞죠. 그냥 15억이라도 먼저 질러놓고 한번 해보고 그럼 수업료 좀 한번 내보더라도 해보고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한번 찾아주시겠죠, 전문가분들이. 그럼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단계별로 또 그것도 매도하면서 또 좀 자금 생기면 또 딴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가요?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드리자면 10억이고요. 연기를 네, 용기를 드리자면 10억이고요. 10억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취등록세까지 하면 15억 아니에요? 취등록세까지 15억이기는 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흔히,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라고 되게 유행했어요. 지금도 뭐 유행이긴 하지만, 근데 꼬마 빌딩이라는 게 한 2, 3년 전쯤에 그 다른 이제 부동산 중개보험 대표님이 지금은 유명하신 분이고,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꼬마 빌딩으로 되게 그 마약 베개처럼, 그렇죠? 이걸 키보드 잡으셔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예. 네, 그때는 이제 현금 10억만 있으면은 뭐 강남에는 50억 건물 매입이 가능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10억인데, 근데 10억이라는 게 그 함정이 있는 게, 일단 우리가 흔히 원하는 강남은 당연히 안 되죠. 아, 그렇죠. 강남은 안 강남은 되죠. 당연히 안 되고, 뭐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조금 외곽 쪽, 서울 외곽 쪽에 이제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1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대략 10억으로 되는 데는 어디쯤 될까요? 10억으로 되는 데. 10억으로 될 서울이 그래도 난 서울이 좋다. 아니면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울보다는 차라리 그 돈이면 경기도 유력한데 좋은데 하시죠. 그렇게. 네. 서울보다는. 그렇죠. 네, 서울 외곽보다는 경기도 좋은데 들어가시는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약간 희망을 주신다면 어느 지역을 갈 수 있는지 약간 희망을 주신다면 이분들에게. 아니, 여러분, 희망은 생각보다 많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도처에 깔려 있는데, 제가 함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눈들이 너무 높으세요. 아, 눈들이 너무 높다. 건물주잖아요. 막상 이제 가보면 이제 내가 네. 저걸 사야 돼 이렇게. 왜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른데, 왜냐면 제가 동네를 언급하기에 조심스러운 게 그거를 약간 지역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기가 쌉니다. 여기는 뭐 광리다메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거 말 조심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그걸 차마 지역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근데 저렴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강남만큼 아닌 곳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당연히 이제 건물 컨디션이나 아니면 그 안에 내용물을 바꿔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있군요. 네,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근데 이제 보여서 10억을 이제 갖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건물주에 대한 부푼 꿈을 꿀 거 아니에요. 10억 모으기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한때 월급쟁이였었는데, 월급쟁이에서 왜 월 100만 원씩 모아서 1억을 모으려면은 7년 반이었나 걸렸거든요. 10억이면은 여러분 70년을 모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건데 10억을 열심히 모아서, 근데 그 노고와 그 에너지와 어떤 그 것들을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좋은 것들을 구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10억 건물의 상태나 컨디션이나 아니면 동네를 모르시는 거죠. 10억에 있는 건물을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그 부동산을 하니까, 또 건물을 하니까, 사실은 강남 위주로 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수도권 위주로 많이 보고, 이제 상권이 어떤지 알고, 정보도 알고, 유동인구 흐름도 알고, 상권도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끊기는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고, 어디가 이제 조금 알짜배기인지 알잖아요. 정말 좋은 것이니까 소개를 시켜드려요. 요거면은 매입을 하셔서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함정이라는 게 내가 일단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임대 수익률이 안 나. 그럼요. 10억 모으면은 10억 모으면 벤츠 타고 싶은데, 제가 갑자기 뭐 구형 아반떼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 모닝이나 10억 모으면 나 강남 건물주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게 사전에 정보가 없고 내가 알 수 없었다면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건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상권도 모르고, 그리고 이 지역 분위기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매입을 하냐. 무조건 저만 믿고 매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래서 이 함정을 조금 더 줄이려면은 상권 공부에 그 다른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 진행하는 채널처럼 이게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이 알아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케이스 사례들 있잖아요. 스터디 케이스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서 하면은, 이런 게 이제 숨은 보석, 그러니까 보석을 해서 가공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10억 수준에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 근데 이거를 이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딱 봤는데, 이게 이 쓰러져가는 건물을 어떻게 하라고. 근데 사실은 지금 건물주분들,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뭐 꼬마 빌딩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막 수백억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요? 아니 좀 알고 계시는 분 중에 약간 꼬마 빌딩 시장에서 수백억을 갔다는 분 있잖아요. 네.
혹시 좀 전설적인 사례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전설적인 사례. 근데 그게 그분이 그러면 사고 팔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아 그럼요. 와. 그럼요. 사고팔고가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은 물론 뭐 일반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물론 건축사를 하시는 건축사요. 건축사를 하시는 분이어서 좀 직업적인 특성. 네, 직업적 특성인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아 공부가 필요하다. 내가 직접 건축사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건축사가 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내가 이제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분들이 뭐 나중에 뭐 연예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케이스들 연예인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건물을 매각을 하고 사는 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지 그분이 건축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인프라가 있고 그만큼 뭐 사람 볼 줄 알고 물론 인복도 뭐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강남에서 돈 벌려면 신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신축이 아무래도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에 가장 크게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곳에 말씀드리지만은 그 리노베이션, 그러니까 리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그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는 거는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치를 더해야 된다. 예. 뭐가 됐든지 간에 가치를 더하셔야 돼요. 예. 뭐 하나가 있는 뭐 펜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팔면은 이제 가지고 있다 그대로 팔 수 있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주로 뭐 제가 알기로는 시계, 예, 시계, 롤렉스나 아니면 뭐 악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뭐 건물을 매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이제 이쁘게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건물이다 싶으면은 외관만 조금 이쁘게 꾸민다거나 해도 이미 충분히 이제 가치를 더할 수가 있는 거고 남들의 가치를 더하면은 그만한 내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기에는 이미 가치가 있는 건물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뭐 매입을 해서 하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이 상업용 부동산 전망을 들으시면서 어쨌든 그 속에서도 괜찮은 빌딩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일단 다딩에 들으셔가지고 우리 또 한번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그럼요. 이런 또 보석을 찾아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항상 보시는 거거든요. 이 보석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럼요. 갈고 닦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스터디 강의 같은 건 좀 있나요? 다딩 스터디 강의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내부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생긴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대신에 저희가 지금 기업 강의는 나가고 있어요. 기업 강의.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큰 이제 대기업분들 위주로 그쪽에서 대기업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이제 이런 자산 관리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상업용 부동산을 크게 이제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파트만 생각을 하니까 빌라 갭투잖아. 한때도 유행했던 파이어족 같이 막 백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자산 관리사 자산 관리 해주시는 분들이 빌딩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이제 다른 이제 자산가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시면 안 되니까 그분들을 교육하는 저희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저희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꿈을 먼저 가지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꿈이 없으면은 꿈 생기면 그래도 10억, 20억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빌딩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거래라기보다는 한 번에 거래도 없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인사는 해요, 이제. 그것만으로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그래서 제가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저도 항상 빌딩에 꿈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항상 이제 내놓는 매물들 있잖아요. 블로그에 내놓는 매물들 보고 앞에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또 유튜브 출연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는 게 왜냐면 어떤 분들은 나는 거기 안 나가요. 얼굴 나가기 좀 힘들어요. 나는 조용히 그냥 이거 일만 할래.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불러주셔서 감사하죠.